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먹고 입고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1년에 3.7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해요. 내 아들의 손주가 살아갈 지구가 남아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존이 걸린 일이니까.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 대신에 두유뿐만 아니라 아몬드, 귀리, 캐슈넛, 코코넛, 다양한 비건 우유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맘챌린지 카페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쇼생크의 탈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마지막 장면에 두 친구가 약속했던 해변에서 반갑게 재회하는 모습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은퇴 후 노후의 모습이 그런 걸 것 같아요. 잔잔한 해변가를 산책하고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하며 한가롭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노후의 꿈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그런 꿈 이제 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현재 미국에서는 해수면 상승 위험으로 일부 해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침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안가 대부분의 유명 도시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기온 상승 또 해수면 상승으로 물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물론 전제는 지금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지구 에너지를 마구 사용한다면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번 2050보다는 다소 캐주얼한 느낌의 책이에요. 가볍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환경 도서인데요. 무려 타일러 라쉬가 쓴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어떤 변화를 갖고 왔나요? 저는 지구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일단은 먹고 살 안전한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는 나 자신 또 나의 자녀 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거죠. 지난번 2050은 지구 생태를 전반적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제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굉장히 지구가 심각한 위기구나. 그런데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액션은 딱 떠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책은 복잡한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 개인의 관점에서 에세이 형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지구 생태의 변화가 한 개인과 가족과 고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왜 중요한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타일러님이 말을 참 잘하시잖아요. 글도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썼는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도 잘 쓰고 글을 정말 쉽게 잘 쓰는 사람이 말도 잘하거든요. 말과 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승작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글의 흐름이 말하듯이 진행돼서 읽고 있다라기보다는 듣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무난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영어로 써서 한글로 번역하신 게 아니라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글로 직접 집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더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인류가 지구 자원을 사용하면 사용한 자원이 공중 분해되는 게 아니라 사용 후 폐기물이 배출되죠. 이 규모가 지구의 생산 능력과 자정 능력을 초과해버리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그 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모두 사용해버린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연말까지 내년에 쓸 에너지 또 내후년에 쓸 에너지 내 아이 다음 세대가 사용할 목까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작년 2019년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3월 15일
한국은 어떨까요? 4월 10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먹고 입고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1년에 3.7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해요. 지구가 더 이상 인류에게 줄 자원이 없다면 그땐 정말 종말이 오는 거죠. 하루는 아들과 대화하다가 자기가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난 할아버지가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무서워지더라고요. 과연 내 아들의 손주가 살아갈 지구가 남아있을까? 그래서 잔인하지만 현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과학자들이 지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맨날 고기 반찬 많이 먹고 물도 함부로 쓰고 자동차 타는 것만 좋아하고 이러면은 네 손주가 태어날 땅이 없을지도 모른대. 그땐 지구가 사라질지도 몰라. 아들이 완전 뻥쳐서 말을 잃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죠. 태어났는데 막 마스크 씌우고 후손을 오랫동안 볼 권리를 박탈당하고 굉장히 억울한 거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말해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존이 걸린 일이니까. 남편은 저한테 동심 파괴자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3.7개의 지구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타일러의 말처럼 이 수치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모두가 고민하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개인적인 습관이나 어떤 행동을 고쳐나가는 게 너무 미미하지 않냐,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뭐 일회용품 안 쓰기, 분리수거 잘하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등등등 이게 영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개인의 행동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의 변화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37억 명의 사람들이 텀블러를 각자 쓰는 것보다 글로벌 기업 100개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지구 환경에 더 효과적인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은 누가 바꿀까요? 바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 책의 한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화가 나야 한다.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우리의 미래가 희생된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은퇴 후 살아갈 땅, 침수 위험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땅을 빼앗아갔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고의적인 것이다. 몇몇 기업, 몇몇 국가들이 기후위기 안에서 수익을 창출해놓고 본인들을 위한 유리한 입장을 차린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구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 다음 발로 투표해야 한다. 분노를 느끼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을 뽑을 때도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제품을 고를 때도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FSC 인증종이나 재생종이를 쓰고 있는지, 파묘를 쓰고 있는지, 쓴다면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이런 걸 따져야 한다. 새로운 제도나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주체를 판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각 개인의 소비 기준을 바꾼다면 그것이 산업의 트렌드가 되고 기업의 생산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의 선택, 좋아요와 구독에 따라서 제 채널이 생존할 수 있느냐,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다면 그 미디어는 계속 생산할 수 없게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78억 명의 소비자들이 환경을 해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고 기업의 규제를 높이도록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해요. 소비자로서의 구매권, 시민으로서의 투표권으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북액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저희 집에서 매일 끊임없이 배출해야만 했던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생수병, 페트병이었는데 정수기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넘쳐나던 재활용 쓰레기통도 깨끗해지고 물도 더 자주 마시게 됐어요. 또 저녁 식단에서 고기 반찬 횟수를 좀 줄이고 콩고기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욕실에서 플라스틱 용기 정말 많잖아요. 다양하고 많은데 올인원 비누 하나로 서서히 바꿔가고 있고요. 홈메이드 천연 치약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처박아뒀던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청소기보다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걱정도 없습니다.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주 가던 카페도 코로나 위험 때문에 이제 안 가게 되면서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 대신에 두유뿐만 아니라 아몬드, 귀리, 캐슈넛, 코코넛 다양한 비건 우유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홈카페에서 레시피를 실험하면서 다양하게 만들어 먹고 있고요. 지구에게 좋은 건 결국 인간에게도 좋은 거죠. 하지만 친환경적인 삶, 제로 웨이스트 좀 불편하고 때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제가 삶을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리한 것, 쉬운 것, 또 소비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가 시간마저 정말 쉴 틈 없이 소비하는 데 썼던 거죠. 결국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을 살찌우고 또 환경을 파괴하는 데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쉰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서 주말이 소비 위주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쉬기 위해서 좀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면 새로운 소비의 기준, 또 쉼의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또 환경도서 추천해 드렸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세요.